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이렇게 매입세 가산해 주라고 이렇게 돼 있죠. 64조고 이렇게 재고품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 대상 자산,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이렇게 길게 괄호가 되게 길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본문하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괄호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가지고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저는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법전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어디가 어디까지를 꾸며주는 거고 괄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막 이런 게 너무 헷갈려서 저는 이렇게 워드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줄간격 이게 다음 뭐라 그러지? 이게 줄 띄어쓰기라고 하나? 제가 끊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딱딱 띄어쓰기 그 줄 문단 이렇게 끊어가지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기본서 보면 책 보면 깨알같이 민법 같은 거 책 보면 글씨 너무 쬐끄맣잖아요. 그래서 아마 돋보기 쓰고 공부하실 텐데 놓아 놓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컴퓨터에다 옮겨 놓고 이렇게 그 크기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 되죠. 확대해가지고 워드는 컴퓨터로 공부하면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컴퓨터로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제한다.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이게 아까 10억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10억 원이라고 나와있죠. 네.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 10억. 이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저기죠. 네. 간이과세자. 뭐 이거 4,800 미만. 그다음 마지막 이거 개인인 일반 과세자가 10억 원 미만이고, 네. 계획이 지금 이제 이 조문에서 중간에 이거를 이게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 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억이었고 여기 이거는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따로 빼야 되는 거고 이제 나 지금 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증빙서를 이렇게 하라고 했고 공제 금액은 이렇게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천만 원 1.3% 1천만 원 1.3%다 맞게 나왔죠. 33번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하지 않은 거.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의무화돼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 계산을 발급할 때 8천만 원 이상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구간이 있는데 0부터 4,800, 4,800부터 8,000, 8,000 이상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지금 구간을 잘못 설명했어요.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됩니다. 3번이 틀렸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급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할 거면은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 공급 시기로 본다. 오케이. 있습니다. 33번 법인 사업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사업자는 네,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이고 여기는 지금 그 조건이 없죠. 법인이면 다예요. 그냥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법인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이렇게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에 들어갑니다. 8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그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이거죠. 네, 동네 조그마한 미용실인데 조그마한 동네 미용실인 줄 알았더니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이 넘어요. 예, 이러면 거의 뭐 이제 법인이 아니다 뿐이지 개인 사업자이다 뿐이지 거의 법인 수준의 거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전산으로 특별 관리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게 기준이 8천입니다. 여기 지금 8천이 넘었을 때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8천이 넘어가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되는 그 국가에서 더 쪼임을 받는 그런 대상자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날이라고 다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시행령에. 네. 영수증 등 있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 발급해야 되는데 4,800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8천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의무로 바뀌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바뀌고, 직전 연도가 4,800만원 미만이면은 그쵸, 영수증 처리합니다. 영수증 발급.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 시기로 보는데, 되기 전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는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일 처리가 되는 거면은 그때는 사업의 원활한 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겁니다. 34번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나왔네요.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 갑은 2024년 1월 25일 사업용 고정자산 이걸 취득하고, 자 1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1월, 2월이 조기 환급 그 신고 기간이죠. 대상 기간이에요. 2월달 2월 3일에 부가치를 신고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2월 25일날 환급 받을 수가 없죠. 2월 25일까지 그 신고 기간인데 2월 3일날 신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잘 했어요. 근데 그럼 2월 3일날 했다고 이때 바로 환급 받는 게 아니고 이 마감 기한 25일이 지난 때로부터 15일 이내 조기 환급하죠.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 기한이 25일날 환급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네,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직접적으로. 1번 틀렸고요. 1월달, 2월달 영세율 매출이 있는 A가 1월달, 2월달은 조기 환급 그 대상이죠. 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기, 2기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1월달, 2월달, 그 다음 3월 빼고, 4월달, 5월달, 6월 빼고, 이렇게가 조기 환급 저기죠. 그 3월 15일에 조기 환급 신고를 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 25일 마감기한 3월 25일까지 마감기한 안으로 신고하면 되죠. 그 때문에 여기처럼 지금 여기는 2월 3일날 신고했고, 그러니까 3일날 신고했고, 여기 15일날 신고했고, 다 25일 안으로 조기환급 신고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근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 시 거래된 내용을 신고했다. 아,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월달, 2월달 거는 신고를 했죠. 그러면 1월달, 2월달 걸 또 할 필요가 없죠. 예정신고는 그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 거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25일로 잡아놨어요. 이 세법은. 아무튼 간에 예정신고 3월 할 때는 3월 것만 신고하면 되죠. 1월달 거, 2월달 거는 조기환급 신고를 3월 15일날 미리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정신고 할 때는 예정신고는 4월 25일 전까지 하면 되고, 1월부터 3월까지 거를, 근데 1월 거, 2월 거는 미리 신고를 조기환급 신고를 했으니까 3월 거에 대해서만 4월 25일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흠잡을 게 없죠. 2번 맞고, 일반 과세자 을은 2024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조기 환급이 아니고 일반 환급이에요. 자 그럼 예정신고했을 때 1기 예정신고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환급이니까 그러면 4월 25일이 여기랑 똑같이 25일날이 마감 기간이에요. 그럼 똑같이 마감 기간에 이렇게 환급 받으면 이것도 안 되듯이 여기도 그 4월 25일 4월 25일날 환급 받으면 안 되고, 그로부터 조기 환급이면 15일이 지나야 되고 일반 환급이면 30일이 지나야 되니까 그럼 5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냐? 예정신고 때 이렇게 일반 환급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조기 환급이 아닌 이상이야. 이거는 그 확정신고 때 그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건 또 틀린 거고, 다 조문이 다 있죠. 상당히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네요. 2번 그치 1월달 2월달 건 신고했으니까 3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알면 2번이 맞는다는 걸 아니까 그럼 나머지가 가부를 몰라도 답은 골라낼 수 있는데, 여튼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보기들이. 그다음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이 없죠.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이걸 일반 과세자로 바꾸면 영세율 매출 포함해서 7월 20일날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것도 환급을 언제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지금 2월 25일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는 거니까 7월 20일날 그럼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7월 20일날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일반 과세자라고 쳤을 때 그래도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7월 25일이 그 마감이니까 1기 예정신고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7월 25일 마감이니까 그 이후에 30일 조기환급이면 15일이 지나서 그 안에 되는 거기 때문에 25일을 그 마감 납부기한 25일을 지난 다음에 그 15일 30일을 계산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도 틀렸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일반 과세자랑 다르다는 거. 그쵸?
이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 그다음